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산대로라면 지난주 금요일 14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는 것으로 선고가 나야 됐었는데 인용은 고사하고 아직 선고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도 아직 선관위 내부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 기류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 20일이나 21일쯤에 선고할 것이다 이런 전망과 이번 주에는 한덕수 총리 탄핵안부터 선고하고 다음 주로 연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길어지면 다음 주 이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관 본인들도 아직 날짜를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빨리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래 끌고 가는 것보다는 빨리 선고하는 것이 그나마 이재명에게 유리한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서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 해당되는 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기대했던 대로 지난주 금요일 14일 선고가 내려졌다면 재판관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이고, 재판관 성향으로 볼 때 8대0 기각은 있을 수 없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8대0 인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주 선고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이미 물 건너갔고, 그래도 민주당은 이번 주에라도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벌써 이번 주면 각하고 다음 주면 기각이다 이런 분석 기사까지 보도되고 있죠. 어쨌거나 민주당은 선고가 하루라도 지연되면 그만큼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다음 주 26일이죠.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지면 유죄 선고가 확실시되는 항소심 선고 결과가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탄핵 선고가 선거법 항소심보다 더 빨리 내려지고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재명의 항소심 재판부가 탄핵 심판의 영향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탄핵 신고가 민주당의 차기 집권은 물론이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불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재명의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대법원 선고는 항소심 선고가 유죄로 선고되더라도 대법원 선고가 3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재명의 대선 출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탄핵 심판을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둘러 상고심 재판을 마무리할 수도 있고, 또 탄핵 심판이 이번 주를 넘기면 마냥 지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다음 달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인용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설령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선거법 재판을 조금만 서두르게 되면 이재명의 대선 출마는 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미뤄질수록 그만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변수가 많아지게 되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역시 빠른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층에서 빨리 선고해달라는 것은 민주당과 다른 계산입니다. 이미 각하 내지 기각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고 시간을 끌다 보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에서 혹시 무슨 장난을 치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선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층 입장에서는 선고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이 장난만 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보다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헌법재판관들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이재명 앞에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지금까지도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으로 한 총리에 대한 역할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하버드 동문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주미 대사를 지냈고 통상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인물이 바로 한덕수 총리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먼저 선고해서 한 총리를 빨리 복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총리의 탄핵안을 먼저 선고하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번 주 선고가 불가능해집니다. 18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이재명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기일이 내일로 잡혀있고 주 후반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면 연달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됩니다. 한덕수 총리보다 윤 대통령 선고를 먼저 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늦은 25일 종결됐죠.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선입 선출의 원칙에 따라 한 총리부터 선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제기되면 윤 대통령을 앞세우기가 힘들어집니다. 서정욱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 선고를 먼저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 기일을 잡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취재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볼 때도 충분히 명분이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론자인 정형식 재판관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먼저 변론이 끝났고 또 한 총리의 탄핵안의 경우 별로 복잡하지도 않은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의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200명이 아닌 150명을 적용한 것부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헌법연구관들이 집필한 헌법주석서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리대로 한 총리의 탄핵안을 먼저 각하 또는 기각해버리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부터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점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안 선고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조한창 정계선 임명이 무효가 된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등 5명의 탄핵 심판 결과 역시 무효가 되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을 때 헌재가 즉각 반응을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문형배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은 김형도 재판관이 주심을 맡고 있습니다. 김형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실력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도 없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을 인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헌재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법을 과연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 역시 막판에는 고심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은 오늘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궁지로 내몰렸습니다. 우선 암살 위협설을 이유로 지난 주말 잠적했고 또 오늘도 민주당 의원들의 행진을 비롯한 공개 일정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암살 위협 자작극설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SNS를 통해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본인은 쏙 빠진 채 하루 9km 거리 행진과 야밤의 장외 집회에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만 내보내는 이재명의 행태에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라는 소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나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까지 하면서 발끈했지만 정작 경찰은 민주당이나 이재명으로부터 암살 위협설에 대한 신고나 수사 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한 차례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를 아직도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고 또 수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워낙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 하는 말은 모든 은행이 거짓말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부터 갖고 보는 것이 지금 이제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의 은행들이 상당 부분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과연 수사 의뢰나 신고를 할 수 있을지 함께 한번 지켜봅시다. 저는 못한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이재명은 또 대장동 사업업자들의 배임 행위 등을 재판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에서
다음 주 21일 정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불출석 통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서 아는 내용이 없다,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이유를 들었고 또 정인 채택 취소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재권자가 아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유를 댔는데, 재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지은 죄가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지은 죄가 많은 것이 정인 불출석의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역시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언제부터 그렇게 의정활동에 충실했다고 재판에 빠질 때마다 의정활동 핑계를 대왔습니다. 지난 이제 판사가 바뀌었는데 김동연 판사가 대장동, 이재명 본인의 대장동 심판을 할 때는 재판 이유가 잘 통했죠. 의정활동을 이유로 재판에 빠지는 것이 잘 통했는데, 지금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재판하고 있는 형사 22부 조형우 부장판사입니다. 조형우 부장판사에게는 의정활동 핑계가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리상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예정대로 정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오라는 얘기죠. 재판부는 21일 정인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기일로 정인신문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드시 이재명의 증언을 듣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재판부는 이재명이 계속 정인 출석을 거부할지 지켜보고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강제 구인 시도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긴급 체포를 해가는 마당인데 야당 대표라고 강제 구인을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죠. 이재명은 워낙 지은 죄가 많다 보니 온갖 일들이 지금 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 골칫덩어리를 제거해버려야만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로 접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